안녕하세요. 이은수입니다. 오늘 할 게 이제 GPS 치기 계산인데요. 측량은 XYZ를 구하는 거로 있습니다. XYZ. GPS 치기 또는 GPS 측량은 결국 그거죠. GPS를 이용해서 측량하는 것, GPS를 이용해서 XYZ를 구하는 것.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 GPS를 이용해서 어떻게 측량을 하는지, 계산을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하는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잘 그게 이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스트레스는 받지 말고 그냥 이거 또한 어떠한 그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잠깐만 얘기하면 GPS 시험은 오프라인이고 오픈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그 시험 이제 공부하면서 노트 필기라든가 이제 자료들을 전부 시험 시간에 갖고 와서 책상 위에 펼쳐놓고 주어진 문제에 이렇게 답을 하면 됩니다. 오픈 테스트니까 너무 스트레스 이제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자, 측정 B의 좌표를, 측정 B가 이렇게 있는데 이 측정 B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측정 B는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것밖에 없죠. 그렇죠? 측정 B는 한번 좀 잘 써보겠습니다. YB ZB는 뭘까요? 측정 B의 좌표, 이 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알고 있는 좌표를 알고 있는 점, 기준점이죠. 기준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A점의 X좌표, 또 A점의 Y좌표, A점의 Z좌표. 기본이죠. 항상 측량 계산 시간부터 해왔던 게 이거죠. 이거 플러스 뭐야? 기준점 A에서 B까지의 거리. 여기도 거리, 여기도 거리. 그 다음에 그렇죠. 코사인 방위각. 여기는 사인 방위각. Z는 이제 아는데 우리 평면만 했을 때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Z 했을 때 우리 토탈 스테이션에서 뭐 했어요? 탄젠트로 했죠. 탄젠트. 이렇게 수직각. 그렇죠? 여기 수평보다 위에 있으면 플러스, 수평보다 밑에 있으면 마이너스를 이렇게 했죠. 그죠? 부호를. 그래서 Z는 탄젠트 세타로 이렇게 보고, 세타는 토탈 스테이션에서 그냥 이렇게 각은 바로 센서가 자동으로 읽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렇죠? 거리는 전부 토탈 스테이션 같은 경우에 망원경 중심에서 여기 이제 토탈 스테이션을 이렇게 세우면 망원경의 중심에서 세워볼까요? 토탈 스테이션을 이렇게 세우고 여기 타겟을 세우면 망원경의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다이렉트 거리, 이걸 뭐라 했어요? SD라고 했죠. 경사거리, 슬롭 디스턴스. 이걸 가지고 어차피 이 거리가 측정되는 거고, 수직각은 토탈 스테이션에서 자동적으로 인식하니까 SD를 가지고 우리가 뭐를 끄집어낼 수 있었어요? 그렇죠. HD를 끄집어낼 수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 거리는 수평거리 HD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죠. 구할 수가 있는데 자, 문제는 요거는 이미 기준점이니까 다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거리는 측정을 한다고 그랬고, 문제는 방위각이죠.
기준점이 한 점만 가지고는 여기에서 북쪽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이쪽이 북쪽인지 아니면 이쪽이 북쪽인지. 이쪽이 북쪽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예, 이 각만 구하면 AB의 방위각을 구할 수 있죠. 근데 여기가 북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래서 또 한 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또 한 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토탈 스테이션 같은 경우 만약 기계를 여기다 세우면 기준점 C가 뭐가 되는 거예요? 기계점이 되고 기준점 A는 후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계점의 좌표 입력하고 후시점의 좌표 입력하면 토탈 스테이션 내부 프로세서에서 이 CA에 대한 방위각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CA에 대한 방위각 계산은 여기 망원경이 A를 안 쳐다보고 망원경이 이쪽 방향을 향하게 한 상태에서 기계점하고 후시점을 입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꼭 여러분들이 원래는 여기에 기계를 세운 다음에 망원경으로 A점을 시준을 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봐요. A점을 시준하지 않고 그냥 망원경을 이쪽 방향으로 한 상태에서 기계점 입력하고 후시점 입력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입력하면 토탈 스테이션에서는 기준점 C에서 기준점 A에 대한 방위각은 계산을 한단 말이죠. 계산을 하는데 그 망원경의 방향이 이 방향으로 되면 기계점과 후시점을 넣어서 계산은 여기까지의 방위각으로 계산을 했는데 기계에서는 실제로 그 계산된 방위각이 어디로 인식을 하냐면 여기로 인식이 되는 거죠. 여기로. 그래서 얘를 여기에다가 방향을 딱 맞춰놓고 기계점과 후시점을 좌표를 입력한 다음에 반드시 뭐 하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측정해서 좌표를 한번 눌러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신적인 방위각과 물리적인 방위각, 즉 물리적인 방위각은 기계의 방향을 C에서 A로 딱 맞춰주는 거. 정신적인 방위각은 내부적으로 기계점과 후시점의 좌표를 입력하면 내부적으로 기준점 C에서 A에 대한 방위각을 토탈 스테이션을 계산하는 거. 그게 정신적인 방위각이고 물리적인 방위각은 실제로 그 방향도 일치시켜주는 거. 그래서 장비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물리적인 방위각을 인식시켜주는 게 같은 회사 제품이라 할지라도 그 인식시키는 방법이 다 틀리기 때문에 실제로 그 측량및지원관 정보 산업기사 그 실기시험 2차 실기시험에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방법으로 할 수도 있는데 장비가 똑같다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실기 시험장에 있는 장비와 우리 학교에 있는 장비가 분명히 같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예측이 되기 때문에 계산에 의해서 하는 방법을 과제도 내보고 그다음에 그렇게 설명도 했던 거죠. 어쨌든 맞추게 되면 여기에 방위각을 이제 정신적인 방위각과 물리적인 방위각을 딱 맞추게 되면 거기로부터 그 방위각이 계산되니까 예를 들어서 기준점 C와 기준점 A의 계산값이 30도였다라고 하면 물리적인 방위각도 후시 측정 좌표 딱 해서 30도로 딱 이제 해놓는다면 그때부터 고정나사를 풀고 측점 B를 향해서 시준을 하는 순간 각도가 31도 32도 쭉 커져가지고 B까지 시준하는 그 자체가 그냥 방위각으로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측정 B에 대한 좌표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토탈 스테이션을 이용해서 좌표를 구하는 거고요. 토탈 스테이션, 즉 토탈 스테이션의 각과 거리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죠. 그 방법이 아니고 여러분이 잘못했네. 지우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기존에 해왔어요. 어떤 방법으로 또 해왔냐면 색깔을 초록색 이 방법으로 해왔습니다. 기준점 A와 기준점 C의 좌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뭣도 안다? 거리도 안단 말이죠. 이 거리 알고 있는 거리를 할 때는 이제 두 점으로 표시를 한다 그죠? 거리를 알기 때문에 A에서 측점 B까지의 각도, C에서 측점 B까지의 각도. 이거를 알면 A에서 B까지의 거리 또는 C에서 B까지의 거리를 삼각법으로 계산에 의해서 구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아까는 토탈 스테이션에 의해서 한 방법이고, 식은 이걸로 하는 거죠. 이번에는 삼각측량. 역시 식은 똑같아요. B점의 좌표는 이 식으로 가는 건데, 이거는 이미 이제 A점의 좌표는 알고 있는 거고, 이 거리를 측정하지 않아도 각만 측정해도 삼각법에 의해서 이 거리를, 수평 거리를 계산에 의해서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방위각은 A점의 좌표, C점의 좌표 하니까 방위각도 계산에 의해서 나오니까 A에서 C까지의 방위각이 얼마 나오면 거기에서 요거 빼면 A에서 B까지의 방위각이 나오죠. 그래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거리는 어떻게 돼? 삼각법에 의해서 요 AB의 거리는 그거에 대응되는 게 뭐예요? 이거죠, 이거. 그 C라고 했을 때, 각 C라고 했을 때 sin C 항상 했던 거죠. 알고 있는 게 AC니까 AC 이거에 대해서 대응되는 각은 요거죠. AC의 변에 대해서 대응되는 각은 B, 각 B, sin B. 그래서 이거 알고 이거 아니까 AB 이 거리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리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역시 이 공식에 의해서 B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과연 맞느냐 틀리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측점 한 군데에서 더하죠. 기준점 한 군데에서 이렇게 더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기준점 C의 좌표, 기준점이니까 이 점의 좌표 알고 있고 이 점의 좌표 알고 있으니까 여기도 이제 두 줄로 거리도 이제 계산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와 이 삼각형에 의해서도 똑같이 이 B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는, 그때는 이제 XB는 어떻게 됩니까? XB는 XA가 아니고 XC로 바꾸거나 XC로 하거나 XD로 하면 되죠. XC, YC, ZC 또는 XD, YD, ZD. XC, YC, ZC로 할 때는 이때 적용되는 거리는 C에서 B까지의 거리, C에서 B까지의 방위각. XD, YD, ZD로 할 때는 D에서 B까지의 거리, 수평거리, D에서 B에 대한 방위각 집어넣으면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삼각형에서 구한 B점과 이쪽 삼각형에서 구한 B점, 다시 한번 이쪽 삼각형에서 구한 B점과 이쪽 삼각형에서 구한 B점은 다를 수가 있죠. 좌표값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쪽 삼각형에서 구한 B점을 X, Y, Z라고 하고 이쪽 삼각형에서 구한 것을 X 다시 Y 다시 Z 다시라고 하면 이게 똑같을 수는 없죠. 여기에 오차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X, Y, Z과 조금 틀린 X 다시 Y 다시 Z1 Z 다시 간의 거리를 또 구할 수 있잖아요. 이거 다 좌표니까. 그 거리가 바로 뭐예요? 그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연결 오차라고 하죠. 연결 오차. 그래서 연결 오차가 몇 cm? 20cm. 20cm 이내에 들어올 때 이거와 이거의 평균값을 측정 B의 좌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도근 측량, 지적 도근 측량에서 그 교회법의 이제 방법이 되겠죠. 교회법이 지적 그 산업기사 내업에서 나오죠. 내업의 시험에서 나오죠. 그렇게 삼각측량 방법을 이용해서도 이거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삼각측량이나 토탈 스테이션 말고 토탈 스테이션 같은 거 잘 보세요. 삼각측량 같은 경우는 뭐를 측정해야 되냐면 요 각을 측정해야 되는 거예요. 각을. 그렇죠? 네, 각을. 네, 각을 측정해야 되는 거예요. 각을 정확하게 측정해야 되는 거죠. 토탈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각과 거리는 이제 버튼 누르면 되니까. 버튼 누르면 되니까. 네. 토탈 스테이션은 각과 거리를 측정해야 돼요. 자, 근데 삼각측량 같은 경우는 3개의 각을 측정해야 돼요, 다. 여기도 3개의 각을. 네. 토탈 스테이션은 요 하나의 각과, 만약에 시점에 기계를 세우면 요 각과 요 거리만 측정하면 되죠. 어떤 게 더 빠를지 몰라요. 자, 근데 거리만 가지고도 구할 수 있습니다. 거리만 가지고도. 거리만 가지고도. 어떻게 구하냐? 일단 여기다 기준점이니까 이 점의 좌표는 다 아는 거죠. 이 점의 좌표나, 이 점의 좌표나, 이 점의 좌표나, 다 아는 거죠. 기준점이니까. 근데 여기에 기계를 세워가지고, 버튼 딱 누르면, 슬롭 디스턴스도 구할 수 있고, 또 뭣도 구할 수 있어요? HD, 수평거리도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죠. 각을 안 재더라도, 각을 측정하지 않아도 이게 그냥 딱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거리가 10이었다, 10m였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요 점의 좌표와 이 점의 좌표와 요걸 가지고 거리 공식을 구성할 수 있어요. 거리 공식. 자, 거리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거리 공식은 x끼리의 차이 제곱, y끼리의 차이 제곱, z끼리의 차이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써보겠습니다. x 빼기 11 네, 제곱, y 빼기 12의 제곱, z 빼기 13의 제곱, 이거에 루트를 한 게 얼마다? 10이라는 거죠. 이게 거리 공식이잖아요. 거리 공식. 그렇죠? 각각의 x좌표끼리의 차이의 제곱, y좌표끼리 차이의 제곱, z좌표끼리 차이의 제곱을 루트한 게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인데 10이라는 값은 측정을 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C에서 B까지의 거리, 이 C에서 B까지의 거리가 11이었다 라고 하면 똑같은 거리 공식을 쓸 수 있고, 여기는 당연히 11이죠. 11. 여기도 써보겠습니다. x 빼기 21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22의 제곱, z 빼기 23의 제곱. 한 번만 더 해볼게요. D에서 B까지 이 거리가 12였다 라고 하면 루트는 당연히 12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x 빼기 31 제곱, y 빼기 32 제곱, 마찬가지로 z 빼기 33 제곱, 루트 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죠. 요것도 거리 공식, 요것도 거리 공식, 요것도 거리 공식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미지값이 x, y, z. 요 x, y, z는 뭐예요? 측정 B의 좌표. 측정 B의 좌표란 말이죠. 여기도, 여기 x, y, z도 요 측정 B의 좌표. 여기 세 번째 식의 x, y, z도 측정 B의 좌표. 미지값이 3개, 방정식도 3개.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을 풀면 B점의 x, y, z 좌표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구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요 A점에서 B점까지 거리만 측정한 거예요. 측정값은 거리만 가지고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가 실습에서 한 토탈 스테이션에 의한 좌표 전개는 각도 측정하고 거리도 측정했단 말이죠. 그렇죠?
도측량에서 계산하는 조회법, 그거는 삼각측량 방식을 이용하는데 삼각형에 해당되는 모든 각을 다 각을 측정해야 됐어요. 근데 요거는 이러한 방식은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이 거리 공식을 푸는 이러한 방식은 뭐를 측정하면 되냐면 그냥 기준점과 구하고자 하는 측정 간의 거리만 측정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 거리만 측정하면 이렇게 거리 공식을 세워서 이걸 풀으면 측정 B의 X, Y, Z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러한 방식이 바로 3변 측량이에요. 3변 측량. 삼각 측량은 삼각형 내부의 각을 측정. 3변 측량. 3변 측량. 삼각 측량은 삼각형을 구성하고 그 삼각형 내부의 각을 측정하고 삼각법에 의해서 좌표를 계산하는 건데, 3변 측량은 변을 다른 말로 거리죠. 거리를 측정하고, 왜 이게 3변이냐면 X, Y, Z이기 때문에 3개의 기준점이 필요한 거예요. X, Y, Z이기 때문에 3개의 방정식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3변입니다. 최소한 X, Y, Z를 미지점에 대한 X, Y, Z 값을 구하려면 알고 있는 점, 3점에 알고 있는 점으로부터 3개의 변을 측정해서 X, Y, Z를 구한다 라는 게 3변 측량 방식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X, Y만 구한다. X, Y만, 난 Z 필요 없고 X, Y만 구하고 싶다 라고 하면 한 점, 두 점만 이용하면 되겠죠. 왜? 여기 Z가 난 필요 없다라고 하면 Z 필요 없다라고 하면 이렇게 X, Y만 해서 수평거리 가지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의 이 10, 11, 12는 이때는 슬롭 디스턴스가 되겠죠. 슬롭 디스턴스. 3D이기 때문에 이때 10, 11, 12는 슬롭 디스턴스. 다이렉트 값을 이용하는 거고, 만약에 나는 Z는 필요 없다 라고 하면 슬롭 디스턴스가 아니라 수평거리를 이용해서 이걸 해야죠. Z가 빠지니까 우선 수평거리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필요 없고 두 개만 있으면 되는 거죠. 요거와 요거 가지고 방정식을 풀으면 X, Y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을 3변 측량이라고 한다. 그래서 측정 B를 구하는 방법은 토탈 스테이션에 의한 좌표 전개 방법도 되고, 삼각 측량을 이용해도 되고, 지금처럼 3변 측량을 이용해도 된다라는 거죠. 자, 요거를 한번 기준점을 회전을 한번 시켜볼게요. 회전을 한번 시켜봅니다. 자, 회전, 이렇게 회전을 시켜봤어요. 그리고 여기 좀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이쪽으로 좀 그냥 한번 이동해 볼게요. 이렇게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이동했을 때, 자, 이러한 형태에서 한번 내가 그림을 조금만 더 그려볼게요. 자, 여기는 요 점은 지구상의 점입니다. 지구상의 점. 그래서 우리 요 측점에 대해서 이렇게 GPS 안테나를 이렇게 세워주기죠. 그래서 여기 높이, GPS 안테나 높이를 얼마로 했어요? 2m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 2m로 하는 게 요 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안테나가 여기에 있으면 제로인데 여기 아니고 여기서부터 2m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 2m를 넣어줘야 요 점의 X, Y, Z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준점들은 우주에 떠 있다라는 거죠. 우주에. 즉, 이 기준점들은 위성이다라는 거죠. 위성. GPS 위성이 되는 거죠. GPS 위성. 움직이는 우주 기준점. 여기서는 이제 딱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좌표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주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11, 12, 13 또는 21, 20, 23, 31, 32, 33은
뭐가 될까요?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요. 뭐가 될까요?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그렇죠. 궤도력이 되는 거죠. 궤도력. 궤도력. 궤도력은 뭐야? 정밀 궤도력과 뭐가 있어요? 방송 궤도력. 방송 궤도력. 즉, 다른 말로 위성의 좌표죠. 좌표. 위성의 좌표. 그래서 방송 궤도력은 실시간, 정밀 궤도력은 2주 후에 얻을 수 있다라고 했죠. 궤도력이 되는 거고요.